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경입니다. 저희 비트코인이 간밤에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줬죠. 87.2K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90K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캐나다는 미국한테 감사해야 된다. 미국이 캐나다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해당 뉴스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나온 건데요. 이후에 그 외신 기자단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린란드 합의의 틀이 좀 생겼다. 그래서 2월 1일자로 관세 부과했던 거는 철회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딩이죠. 트럼프가 위기를 만들고 트럼프가 해소를 한다. 위기에는 위험자산, 주식이라든지 코인을 사야 된다. 라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던 이 타코 트레이딩이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한 순간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약 8시간 전에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하나 보이시죠? 이때 수요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 선이 다시 좀 주봉으로 보시면 우리가 설정했던 이 파란색 박스권, 지난 25년 초에 관세 위기 때 발생했던 이 매물대죠. 하단 74와 상단 88K입니다. 이 설정한 박스권 안에 들어올 때마다 강한 올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위에서 지금 횡보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죠. 50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난다. 이번 주에 이게 양봉으로 돌려서 힘차게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 데드크로스가 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되돌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8주간의 횡보장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데 모두가 빠르게 가격이 다시 한번 회복하길 기대를 했지만 지금 현재 차트 흐름 모양으로 봤을 때는 조금 횡보의 시간을 더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밤 저희가 1분 캔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이 캔들을 보면서 저희가 의미 있는 이제 수요, 가격, 매수가 들어오는 의미 있는 구간들과 또 저항을 부딪히는 구간들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보시면 저항은 10.4K와 90.6K 부근에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저항선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88.6K죠. 저희가 설정해놨던 이 박스권, 아까 보셨던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때 박스권 상단에서 1차적인 완충 역할을 해줬고 이후에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수요가 붙기 시작하는 현상을 관찰이 됐었습니다. 지난 하루짜리의 흐름이에요. 1분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고 또 안으로 들어왔다가 치고 올라가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88.6K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무너졌을 경우 투매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이후에 88K가 무너지는 87K 부근에서는 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 모아가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모아가기를 지금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년 1월부터 4월까지 나왔던 그 조정, 관세를 언급하면서 하락받았던 그 조정의 박스를 저 코아남처럼 한번 그어 놓으시고 상단 80, 그 다음에 하단은 74K 큰 박스를 그어 두시고 이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92K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92K가 넘어가고서부터는 모아가기를 좀 멈췄어요. 5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조금 소액으로 모아갔던 부분도 멈추고 지켜보고 있다가 더 올라가면은 현재 갖고 있는 물량으로만 이 시즌을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무너졌을 때 88K가 무너졌을 때 조금씩 다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모아가기 설정을 지금 현재 켜놓은 상태예요. 자, 트럼프 그린란드에 대한 이슈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많은 급등과 급락을 보였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이슈가 다 해결이 됐다. 우리가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비트코인 인사들은 이 시기에 굉장히 좋은 뷰들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에릭 트럼프죠. 트럼프의 차남이죠.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서 폭스TV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 그 쇼폼에도 에릭 트럼프가 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신봉하는지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은행 간 돈이 이 화폐 유통에 대한 거를 이 에릭 트럼프라는 분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인터뷰에서도
은행이 닫힌다. 그래서 이때 송금을 할 수가 없다. 주말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린 송금을 할 수가 없고 또 은행 시스템이 멈추면 송금을 할 수가 없다. 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 암호화폐는 24시간 언제든 허가도 필요 없고 중간재 횡포도 없이 영업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큰 돈을 이체를 할 수가 있다. 이건 혁명이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전혀 반응이 없죠. 저희가 불장이었을 때는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요가 굉장히 죽어있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지만 그래도 묻힐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미국의 암호화폐 총괄 책임자죠. 데이비드 sak스입니다. 이분께서는 비트코인은 언제의 문제이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CNBC하고. 그 말은 언젠가 이 비트코인은 월가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지금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의심하지 말라 이야기죠. 저 코아람 생각도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 암호화폐가 굉장히 타 자산에 비해서 눌려 있는데 이거는 그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눌려서 못 가는 자산은 없거든요. 저희가 유동성도 25년보다 26년이 훨씬 더 많이 풀릴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안 나온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이 급락할 때 계속 의심을 합니다. 저희들은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죠. 정의심이 되신 다음에 이 가격을 보지 마시고 일상일을 하시는 게 그 언제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CEO, 저희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또 한반에 불안감을 줬었죠. 근데 결국은 할 겁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도 해야 돼요. 그래서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주요 은행 CEO들을 만나서 원래 원안이었죠.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를 거래소가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안을 빼고 하자고 은행들은 주장을 했는데 코인베이스는 그걸 빼게 되면 지지 법안을 처리한다고 했었죠. 근데 결국은 그 원안대로 좀 해달라라는 식의 호소를 하고 있다. 결국은 그 중간 어느 선에선 절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왜냐하면 우측에 보이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암호화폐 법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보스 포럼에서 저희 암호화폐를 언급을 해줬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암호화폐 법안에 조속한 서명을 하기를 희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줬었어요. 자, 전반적인 이 미국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중심으로 행정 관료들과 월가의 중심 세력들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눌려 있지만 뭔가를 기다리는 뉘앙스예요. 암호화폐 법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것이 이제 나온다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암호화폐는 분명히 지금까지 억눌렸던 부분을 폭발할 정도의 큰 상승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 잠깐 보시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엑시 인피니티 너무 잘 가고 있죠. 그래서 NFT 테마가 지금 타고 있어요. 엑시 인피니티 빼고도 샌드박스, 블러, 칠리즈 같은 NFT 테마에 주목이 되고 있고 거래량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 대비 이미 300% 이상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입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보유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 저점 부근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익절을 하셔야죠. 이게 10,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300% 이상 올랐다. 이번 주 이 코인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금토일 3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음봉으로 전환이 돼버리고 이 거래량이 튀어버린다면 이 직전에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은 무효화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 적당한 매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봉상 우리 알트코인들은 20주, 이 노란색 20주 선을 넘었을 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10월 10날 발생했던 이 캔들의 시가를 넘었을 때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부분 이번 그 엑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알트코인들도 이런 상승이 올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부분 매도라도 해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으로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 많이 싸잖아요.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셔서 여기서 손절이 나가셨다면 그 손절이 나가셨던 손실분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는 게 나으실 거다
라고 저 코아남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잡코인 비중이 크셨던 분들, 이런 상승이 나온다 하시면 반드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 그리고 나서 비트 이도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간다라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 히트맵 잠깐 볼게요. 4시간 기준의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인데요.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우리 지난 촬영에 보셨던 부분이 이 87K, 88K 부분의 이 노란색 띠예요. 상단을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상단으로 가지 않고 하단으로 먼저 갔습니다. 캔들이. 그리고 나서 청산을 시키고 흡수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윗단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 강력한 유동성이 몰려있는 구간은 약 91K 부근이네요. 90.9K니까 91K 구간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몰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3개월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108K 부근이죠. 의미있게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108K의 강력한 이 매물대를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하단으로 혹시나 우리가 밀린다면 72K 구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여기까지 간다. 그래도 지금 아예 포지션이 없으신 것보다는 현재 구간도 좋은 구간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단까지 72K까지 20%가 안 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까지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다가오는 암호화폐 상승에 소외받지 않으시고 그 상승에 편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코아남도 분할 매수는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아가기에 94, 95K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모아가기에 좋은 가격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밤에 제가 흐름을 좀 새벽까지 봐보니까 결국은 이 달러 인덱스죠. DXY. 달러 인덱스가 선행되므로 비트코인 가격이 변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98이에요. 근데 저희가 과거에 봤듯이 불장에 오기 위해선 90 초반과 80 후반대에 와야 비트코인의 좋은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98이다. 추세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방의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걸 세분화해서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어제 저녁의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짐으로써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해주고 또 상승을 하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도 있겠지만 달러 인덱스에 민감하게 우리 비트코인이 반응을 하더라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일본 채권 10년물 일본 채권을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지난달에 한번 체크를 했을 때 엔캐리 청산 두려움으로 체크를 했을 때 프로가 넘어가면은 정말 위험해질 거다 시장이.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미 2%는 많이 넘어가 있죠. 이 채권 발작으로 인해서 시장이 잠깐 흔들렸던 것 같다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의견을 빗대어서 다시 한번 보면 채권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던 거하고 부합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았다라는 부분으로 알 수가 있고요. 간단히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저 코아남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소외된 자산이 맞아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지루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지금 하시면서 암호화폐의 큰 손실을 지금 입고 견디고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포기하는 선택을 하시는 건 정말 안 되는 선택입니다. 포기를 하시려고 했으면 차라리 4년 주기 사이클을 따라서 작년 11월에 매도를 했어야 맞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미 26년에 이 유동성 사이클을 믿고 또 새로운 사이클로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시장이 리셋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가시고 또 많이 물려있는 알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존버를 하고 계셔야겠죠. 때를 기다려야 된다. 연준 홈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한동안 안 봤죠. 2주 동안. 워쇼블이라고 해서 단기채 매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25년부터 볼까요? 네. 여전히 파월 의장의 말처럼 이 워쇼블은 계속 단기채 매입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증가의 폭이 엄청 크다. 24년 5월 이후로 단기채 매입이 없다가 지금 급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준의 총 자산은 지금 고개를 들고는 있죠. 어디 볼게요. 25년 1월 1일부터 보시면 5년 12월 QT를 종료한 이후 자산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방향성이 12월부터 돌아간 모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재무부 개정 봐야죠.
재무부 계정은 줄고 있죠. 재무부 계정이 줄어야 유동성이 시장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줄거나 횡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연준의 자산이 증가할 때는. 그래야 준비금이 늘어나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영레포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네요. 그렇죠? 영레포도 낮아야 좋다. 근데 이 파월 의장의 특징이 영레포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채권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서 그 채권 매입으로 인한 유동성이 풀려야 굉장히 시장에 좋은 건데, 지금 채권 매입보다는 이런 편법 아닌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영레포를 이용을 하고, 또한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MBS 채권, 모기지 담보 채권이죠. 모기지 담보 채권을 더 많은 양으로 매입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 이 또한 그 채권보다는 덜 건전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XN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직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시동을 지금 걸고 있진 않지만, 여러 방면으로 지금 연준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특히 오늘은 가장 추운 날이래요. 주말 동안에 건강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 코인도 코인이지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다가오는 불장에 같이 저 코아남과 그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